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성국 TV에 나오는 그 패널들과 전국 순회 토크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11월 26일 날 오후 3시에 서대문에 있는 아현문화센터에서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날은 유료예요. 3만 원씩을 내고 와야 되는데 아현문화센터가 대략 한 3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그날 특별히 정말 우리 못 빠진다는 거 알고 그날 다 좀 오세요. 신청은 저기 제 핸드폰 있잖아요. 9045-3010으로 신청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 안내를 더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6대 도시를 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재명이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을 탄핵을 시킬 건가, 그 다음에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이재명을 구속시킬 건가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은 이게 전후방이 없어요. 지금 거의 모든 국면에서 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치열해요. 이미 시작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다시 윤석열이 탄핵될 수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런 거 토크 대회에 여러분들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부탁 말씀드립니다. 11월 26일이에요. 오후 3시. 화요일이에요. 서대문이에요. 아현동. 꼭 와주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힘이 붙어요. 이게 첫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서대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천도 하고 대전도 하고 대구도 하고 부산도 하고 이렇게 쭉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분위기가 좋으면 광주에서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탄핵은 막아보자. 이게 이미 지금 예고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투원이 돼서 전사가 돼서 같이 좀 막아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광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댓글 이슈가 지금 뭐 일파만파로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동훈과 한동훈의 가족들이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간명해요. 거기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글을 올리는 순간 이 주소가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 있는 서버만 가져가서 추적하면은 이게 누구 건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뭐 당무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걸 갖다 가져가서 할 건지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상종 단장이라고 있죠. 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고발을 해버렸어. 저건 나쁜 놈들이니까 저 조사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경찰에서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까면 돼요.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도 않아. 뭐 락이 걸려가지고 뭐 어렵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안은 비교적 간단해요. 만일에 이게 한동훈과 그의 부인과 그의 장인이 했다, 그럼 한동훈은 더 이상 당대표가 아닌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그냥 정리될 수 있어요. 사안이 굉장히 폭발적인데 키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맘만 먹고 이거 그냥 까버리면 돼요. 전산실에 있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주소해서 IP 추적만 하면은 끝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한동훈과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지도부가 지금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 그러면 자기 안 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흐르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원래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국에 지역본부, 아미고 지역본부가 한 70개 정도가 있어요.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데도 있고 한 4년 5년씩 한 데도 있어요. 제일 잘 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원래회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요. 그래서 뭐 밥도 먹고 산행도 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잘 되는 데는 이제 여기처럼 이제 본부장도 있고 고문도 있고 총무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데는 한 분기, 반기에 한 번 정도씩 모임을 하는데 잘 안 모여요. 그렇게 모이면.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얼굴도 보고 하면은 훨씬 더 결속도가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늘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여기 쓴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얘기도 하면은 훨씬 더 조직이 탄탄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엉뚱한 질문이 뭐냐면은 그 중국에서 이번에 여행 자유화해서 한국에서 무비자로 했잖아요. 사실상 냄새가 나요. 왜냐면은 비자금 쪽도 있고 선거 개정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인이 중국을 갈 때 무비자로 주겠다 하는 것까지고요. 그 역은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이게 보통은 근데 외교 관계는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하지 않아도 한쪽에서 이렇게 내주면 또 이렇게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국 정부가 좀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워낙에 많고 돈도 많고 많이들 오기 때문에 이렇게 무비자로 하게 되면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이렇게 여기 체류도 그냥 불법 체류도 하고 뭐 땅도 사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 중국에서 무비자로 내주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한 200 나라가 넘어요. 근데 중국 뭐 이런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하고 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계속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중국의 속셈이 뭔지는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그 아미고 현황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희 구독자는 한 108만 정도 돼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돈을 내서 후원하는 사람들은 연인원 따지면은 한 2만 명이 되는데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하면은 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예. 한 4,000명 정도. 4,000명. 예. 이게 원래는 저희가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8,000명에서 9,000명 사이였어요. 그런데 선거 거치고 전당대회 거치면서 박사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듣기 거북하거나 또는 한동훈을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유튜브만 그 100만이 넘어가면은 옛날에는 한 몇십억씩 월에 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뻥입니다. 지금 택도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 달에 예? 우리 100만 넘잖아요. 근데 이거 그게 수익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 옛날에는 몇십억 된 적도 있어. 그다음 몇억 된 적도 있어.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약아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이만큼 가져가고 우리는 요만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게 이게 구독자 또는 우리 후원자들의 직접적인 후원을 좀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후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만 운동이라는 게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회원을 이제 10,000명이면은 1억이잖아요. 저희 고성국 TV가 한 달에 운영되는 그냥 경비가 한 1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똔똔 되겠다. 돈을 안 벌어도 그랬는데 그것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면은 이게 고성국 TV의 그 오너가 고성국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월급을 못 가져가는 상황도 지금 발생해요. 이게 쑥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가급적이면은 많이 좀 후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한 100만이면은 충분히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KBS 2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도 영향이 떨어졌나요? 그렇게 잘 안 오릅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지만 다달이 돈을 내서 후원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건 굉장히 큰 일이고 그것도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늘어요. 원래 저희가 아침 8시 때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구독자 수도 많고 많이들 했는데 KBS가 사장이 바뀌었었잖아요. 이 사장이 바뀐 사장이 그다지 이렇게 좀 그 KBS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문기자 출신이어서. 그래서 자기가 KBS에 갔는데 KBS에 내가 사장이 되고 나서 KBS를 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어디에 홍보라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명 그럴 만한 사람을 갖다가 프로그램과 그걸 갖다가
잡아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성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성국한테 제의가 온 거고, 고성국 박사는 그걸 어떻게 봤냐. KBS의 2시간을 자기가 앵커로서 방송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 방송이 옮긴 거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 방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녁으로 갔는데, 근데 아침 방송 그 전격 시사라는 거 하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속 타죠? 짜증나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고성국 앵커만 바뀌었지 이것을 만드는 CP, PD, 메인 작가, 보도 작가 한 사람도 안 바뀌었어. 그리고 이게 큐시트라고 하잖아요. 대본 써주는 거. 이거는 고성국에 하나 손댈 수가 없어. 그게 이제 방송사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지금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좌파가 많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써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조금이라도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그 위에서 연락이 와요. 이거 박사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PD들이 이거 못해요 하기 때문에 PD가 다쳐. 그래서 현재까지는 써주는 대로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장이 바뀌잖아요. 박장범인가 하는 친구로. 이 친구는 비교적 괜찮은 친구래요. 그래서 바뀌면은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영풍이 씨가 계속 그러면 좋겠는데 이영풍은 안 돼. 왜냐하면 KBS 직원이 아니야. 해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장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본부장들이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장들 바뀌고, CP 바뀌고, PD 바뀌고, 작가가 바뀌어야 돼.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 전임 사장 때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듣기에도 굉장히 거북스럽고, 그 다음에 우파 패널이라고 나온 자가 좌파보다 더 좌파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박사님은 그냥 거의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사리가 몸에 막 생긴대. 참느라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싫은 표정, 말 험하게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하고 있다. 어쨌든 KBS의 1라디오의 아침 시사 프로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지키는 게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CPD나 이렇게 바뀌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